희망으로 한번 굴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냐면 미국 10월 경기 선행지수 뭐 경기 이미 침체 가능성이다. 미국 10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내년에 경기 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도 조금 잡혔다고는 하지만 연준에서 금리 인상 뭐 목표치 뭐 5%, 7%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런 다점에 내년 세계 경제가 성장률 둔화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 경고가 뜬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대놓고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면 난 올라갈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바보라 그래도 대놓고 경기가 안 좋아질 걸 알면 얘네들은 이제 지지율과 지지율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대놓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데 안 좋아지는 거를 굳이 계속 유지를 할까? 아니죠. 그럼 뭔가의 대책을 내놓겠죠. 난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세계 경제가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한다면 뭔가 리액션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년에는 경기 침체는 안 올 것 같고 오히려 호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2008년도 리먼 사태 때도 정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괜찮아. 문제 없어. 다 잘 될 거야. 터졌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IMF 때 뭐라 그랬어요? 뭐 금융 구제 공책 요청했지만 우리나라도 뭐 안 터져. 문제 없어 그랬잖아. 진짜 문제가 있으면 괜찮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떨어지기 시작한 것도 네네. 파월이 이런 말 했었잖아요. 뭐라고요? 경기 침체 일시적이다. 그쵸. 라고 좋게 말했지만 네네. 이제 상황은 반대였죠. 나는 요즘에 나오는 내용들이 반대로 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호황기였잖아. 그때 막 이러고 있을 때 결국은 떨어지죠. 막 바닥에서 경기 침체 얘기들이 나올 때는 오히려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 좀 반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들 아시겠지만 내후년에 미국 대선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이제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는데 미국 대선 뛰어든 젊은 주주사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긴데 이제 여기서 유력한 후보들은 몇 명 안 되겠죠. 근데 젊은 사람 맞아요? 젊기에는 다들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바이든이 몇 살이죠? 80대 중후반? 그럼 젊어요, 안 젊어요? 80대 대비해서는 젊으니까? 그쵸. 아하. 그냥 뉴스 기사 이렇게 쓴 거야. 의미 부여하지 마. 아니, 젊다 하는데 다들 한 60, 70대 보여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야. 50대, 60대 이렇게 돼 보이네요. 어쨌든 간에 내후년에 대선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장을 좋아지게끔 바이든이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 중간선거도 보면은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압도적으로 못 이겼죠. 그래서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을 장악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금만 몇 명만 그냥 넌 내 편해자 하면 나의 넘어가죠. 포켓몬이 되어라 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힘이 실릴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쵸.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이긴 거다라고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공화당이 실패한 거다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경제가 안 좋으면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게 사실 표가 쏠리잖아요. 그쵸. 그거 대비 이제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어느 정도 이제 선방을 하면서 아마 내후년의 대선도 민주당이 차지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내년부터 경기를 살려야 되거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민주당에서 일로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실망했던 사람들 압도적으로 이겼었는데 실망했던 사람들이 넘어오면서 정권들이 바뀐 거잖아. 쉽게 말해서 네네. 얘보단 얘가 낫겠지 이거죠? 그쵸. 실망 매물 쏟아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런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미국도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 당연히 지금은 그나마 민주당이 어떻게든 방어를 했는데 실망 매물이 더 쏟아지게 되면은 공화당 쪽 내년 대선은 공화당으로 다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 대통령 바이든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경기를 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실제로 그냥 표를 보면은 2008년도 미국 대통령 임기와 연평균 주가 상승률을 보면요 3년차 때 압도적으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역대급으로 보면. 왜냐면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면 경기가 좋아야 사람들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아, 자기가 임기가 바뀌기 전에 네네. 나라 상황을 좋게 만들어야 그쵸. 자기를 뽑아주니까. 만약에 그 그러니까 내후년에 대선을 하는데 나라가 개판이야. 네. 그러면 바이든 민주당이 재집권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힘들죠. 당연히 이제 실망한 사람들이 넘어가죠. 그걸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어거지로라도 그 국민들의 마음을 잡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가 올려야죠. 주식 올리고 시장 활성화 시켜야지. 시중에 돈 풀어야지. 바이든 1년차, 2년차 동안 주가가 엄청 떨어졌으니까 네네. 이대로 되면 힘들겠네요. 힘들죠. 그래서 지금 그나마 지금은 선방하고 있는 타점에서 내후년에 대선을 대비하려면 내년 3년차 때 보통 미국 대통령 3년차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3년차 때 뭔가 좀 해결되는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내년에도 이제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운이 좋게도 이제 대통령 이제 2024년 그 대선과 맞물려 비트코인도 반감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만 잘 버텨주면 사실 내후년에는 걱정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 침체보다는 정부에서 뭔가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연준에서도 아마 뭐 이제 무리해서 금리 인상 하는 것도 이제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또 나오는 뉴스들이 이런 것들이거든. 미국 경기 침체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골드만삭스도 이런 내용을 담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네. 거기다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거래할 수 있는 뭔가 플랫폼까지 또 이제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만약에 바이든이 자기가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주가를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미 금리를 올릴 대로 올린 상태이고 더 이상 올리기에는 무리수가 있고, 앞으로 올리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올라갔으면 이제 내려오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 뭐 모두가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조금 그래도 우리가 희망적인 회로를 가진다면 좋아질 확률도 높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는 뭐 연구이사들이 정책 결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데, 경기 침체로 들어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40년 만에 빠른 속도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연준이 가파른 금리 인상 덕분이다 하면서, 그 인플레이션을 이제 금리 인상을 빨리 해가지고 그 짧게 잘 잡았다라고 이제 자아찬찬을 하면서 내년에 그 경기 침체 피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사실 밑밥 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거지만,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 생산을 조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취업률을 좀 많이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수출형 국가가 아니라 수입을 해서 그 이제 먹고 사는 국가고, 그다음에 돈은 사실 그 달러 찍어내서 벌거나 아니면 관광 사업으로만 버는 국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육이나 관광은 플러스인데, 그러니까 무역 같은 경우는 적자인 국가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는 미국도 지금 판단하는 게 자국 생산을 강조해서, 그러니까 자국 뭐 이제 북미까지 뭐 생산하는 거에 대한 세금을 조금 할인을 해주면서 자국 생산을 늘리면서 취업률이나 이런 거를 많이 올리면서 경제를 좀 살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천천히 지금 진행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전체 세계 경제는 별로 안 좋겠죠. 왜냐하면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른 국가들은 이제 수출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안 좋아지더라도 순간적으로 미국 경제는 좋아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금리를 조금 더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돈만 조금 더 풀어준다면 사실 충분히 내년에 미국 주식장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장이 좋아진다면 이 코인 시장 쪽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네. 그 이제 코인 분석 파즈님이, 호랑이님이 이견에 추가를 하자면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던 레리 윌리엄즈가 말한 세 가지 법칙 중 두 번째 법칙이죠. 대통령 중간 선거가 있는 해부터 주식이 오른다. 이유는 정권의 교체로 인한 대통령의 업무 진행이 차질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한 정치권의 불확실성을 해소로 인해서 투자가 증가된다. 그것도 맞죠. 그런 것도 맞고, 아마 이제 바이든도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가 됐으니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거기다가 많은 정책들로 미국이 지금 나 짱짱맨이야 하려고도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그 자동차 시장에는 좀 우려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우리나라는 내년 자동차 수출
영향으로 4% 이상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는 경제가 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자국 자체에서 요즘 하고 있는 것도 이거잖아요.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요즘 대부분 다 저렇게 네, 가죠. 요즘 대세가 이거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일단은 일순간에 미국 주가는 조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에 따른 비트코인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왜 나스닥이 영향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스닥 네네.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미국이 잘 돼야 네네. 비트코인도 조금 올라가는 이런 맞아요. 신기한 구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뭐 예전에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비트코인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찌라시들이 많이 돌았지만 사실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호황기가 된다면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나는 이제 비트코인 쪽도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시장이 안 좋지만 조만간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또 리스크도 있죠. 뭐냐면 유럽 나름대로 이제 파이가 있기 때문에 요즘 하고 나온 얘기가 유럽 너무 우리 개방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자국 중심 공급망으로 재평해야 된다라고 이제 유럽 쪽에서 얘기를 나오면서 우리끼리 서로 세금 싸게 해서 짝짝꿍 하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도 지금 북미부터 시작해서 자기들끼리 자국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세금이나 이런 걸 낮춰주면서 자국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죠? 중국도 이제 자기네들끼리 짝짝꿍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요거죠. 이렇게 되면은 수출해서 먹고 사는 우리는 경기가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생산을 해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밀가루 사 먹고 필요한 물건들을 외국에서 사다 쓰는데 이게 막혀버리는 거죠. 수출이 제대로 안 되니까 돈이 없어서 사올 수도 없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국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뭐 길게 보면 좀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자국 중심으로 이제 공급망이 재편돼서 차후 뭐 5년 10년 안에 시장의 흐름이 바뀐다면 그 안에 우리도 편승해야 되지 않을까? 편승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뭐 미국 가서 살 거야, 유럽 가서 살 거야. 우리는 뭐에 살아? 인터넷 세상에서 나스닥 매매해야지. 비트코인 매매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도 우리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편승하려면은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을 사는 게 우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경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복되지 않을까, 주가는 좀 반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고 암호화폐 시장도 그의 수혜를 받아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국 중심적으로 이제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와중에 유럽은 뭐 자기 연합체가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친단 말이야. 그렇죠. 미국도 이제 또 자기네들이 파이가까지 똘똘 미친단 말이야. 근데 아시아는 뭉칠 수가 없어. 야, 유럽도 뭉치고 미국도 뭉치는데 아시아는 항상 싸우지. 우리는 맨날 싸우죠. 체제가 맨날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맨날 으르렁 돼가지고 우리는 좀 힘들 것 같아. 아시아는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시아는 참 그리고 이거 아시아를 이렇게 분열시킨 것도 어떻게 보면 서방 국가들의 힘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 개편하려고 하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독일 같은 경우는 시진핑 만나가지고 우리도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유럽도 빡친 거지. 미국이 지들끼리 잘 살자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유럽 애들도 빡친 게 아니 여태까지도 동맹국이라고 해서 뭐 제재라든 이런 거를 같이 협력해서 해봤잖아. 근데 막상 경기가 힘들어지니까 지 혼자 살겠다고 미국이 그 지랄 해버렸네. 유럽도 어떻게 빡치잖아. 근데 옆에 보니까 시진핑이 야 내가 개방해줄게 해서 독일이 제일 먼저 만났었죠. 그래서 미국 등 서방 세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이 유럽 내 약한 고리를 평가받는 독일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면서 참 외교는 참 몰라. 쉽지 그래도 않죠. 이제 선을 넘지 말라고 이분이 한마디 하긴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 주석은 미국에 대한 진영 대결에 공동으로 저항하자고 제안했지만 야 유럽 애들 있잖아. 이제 미국 봐라. 지들끼리 살겠다고 지금 자국 세금 낮추고 너네들 그거 지금 소유코 외양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야 그게 무슨 동맹이냐? 우리랑 손잡자 했더니 총리가 야 그건 좀 아니다. 그건 좀 이게 파장이 더 크거든요. 네. 그건 좀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모로 지금 자국 중심의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유럽들도 난리 났고 사실 미국 혼자 살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경기가 안 좋아지고 실망감이 크면은 이제 그 정치적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주가를 좀 올리려는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동안에 또 이제 또 좀 자극적인 뭐 뉴스들도 많이 갖고 왔는데 이런 거는 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뉴스들은 다 패스하도록 할게요. 패스가 많네. 다 패스해야 돼요. 네, 패스가 많아. 왜냐면 이거 말하면 지금 미국은 살겠다고 어떻게든 아둥바둥 하고 있잖아. 우리나라는 살겠다고 보다는 서로 살겠다죠, 어떻게 보면. 서로 죽이겠다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죽이겠다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내가 볼 때는 그냥 개인적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끼리라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 정치인들 보면은 서로 기방부터 시작하고 뭐 포르노 얘기부터 술자리 얘기부터 그다음에 탄핵 얘기부터 그다음에 뭐 이제 비자금 얘기들 하면서 서로 간에 뉴스를 보면 서로 까는 뉴스밖에 없어. 제발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타이밍에만 해도 서로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너무 서로 싸우기밖에 안 하니까 좀 안타깝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발 좀 경기가 안 좋은데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고금리 빅폭탄에 경매로 넘어간 주택들도 속출하고 뭐 빚도하신 분들 그 주가 떨어지면서 청산당하고 난리도 아닌데 자기 밥그릇 싸움만 서로 둘 다 똑같아. 누가 잘했다 못했다 말하기도 애매해요. 그렇죠.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외국은 이게 자기가 중심적으로 가겠다고 지금 어떻게든 지들끼리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물론 얘네 국가들도 안에서 지들끼리 싸우겠지. 싸우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뉴스 보면은 싸움박질하는 것밖에 안 나와서 난 여기가 로드 FC인 줄 알았어. 서로 싸우기만 해서?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뭐 단독으로 올라왔던 뉴스인데 그 정부에서 코인세 미룬다더니 내년 것의 추진에는